안녕하세요. 다들 오늘 강의해드릴 내용은 오라클 아키텍처입니다. 네. 저번 주에 이제 오라클 21C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했을 텐데, 이번 주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강의들의 이제 가장 기초를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구조를 보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강의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3강은 이제 아키텍처 1, 그리고 다음 4강은 이제 아키텍처 2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가 아무래도 좀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이제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중간에 그래도 실습 관련된 내용도 좀 이제 추가를 해 두었으니 함께 따라 하시면서 해보시면 이제 좀 잘 이해하기도 쉽고 네, 그렇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키텍처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1C 같은 경우에는 그 멀티 테넌트 기능이 이제 기본이 디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메모리 구조죠. 이제 메모리 구조, 이제 SGA, PGA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라클의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개요부터 한번 이제 보시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뭐 메모리와 프로세스 이렇게 써놓았죠. 이제 분홍 색깔, 파란색이네요. 파란 색깔 이제 박스를 보시면. 네, 그래서 지금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와 프로세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물리적 파일인 데이터 파일즈와 이제 시스템 파일즈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아래 이제 파란 색깔 박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이제 파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인스턴스가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 어떤 일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서버 프로세스가 이제 그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조회하라 이러면은 그런 일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와 이제 메모리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제 메모리 구조 위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실습할 때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켜지면은 뭐 인스턴스가 가장 이제 뭐 나중에 켜지고 꺼질 때에도 가장 나중에 꺼지고 뭐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따 실습할 때 같이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메인 메모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글로벌 에리아라고 해서 SGA와 이제 프로그램 글로벌 에리아, 그래서 PGA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프로세스, 아래 이제 프로세스들을 보시면 서버 프로세스하고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죠. 그래서 서버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이제 요청받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형성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뭐 데이터를 뭐 조회하라라는 뭐 이렇게 커리문을 날리면은 이제 그 커리문을 이제 작업을 이제 실행한다고 이제 실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다루고 메모리 구조를 사용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데이터베이스 뭐 시작하고 종료를 이제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종료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게 터미널 창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같이 저기 오라클 21C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를 껐다가 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엘리아스로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엘리아스를 쳐서 네, 이러면은 지금 여기 안에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SQL 플러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래서 끄는 명령, 셧다운, 셧다운 이미디에이트 이렇게 지금 컴퓨터가 좀 느려가지고 이렇게 렉이 걸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클로즈드, 디스마운티드, 뭐 그 오라클 인스턴스 셧다운 해가지고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가장 나중에 꺼진 거죠. 그리고 이제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제 스타트 업이라고 치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또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인스턴스가 가장 먼저 이렇게 켜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기동이 되면은 인스턴스가 가장 먼저 기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 아래에 이제 뭐 시스템 글로벌 SGA 이제 메모리 그런 구조 이제 관련된 구성 관련된 그런 뭐 메모리가 얼마나 할당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 저기 뭐 데이터베이스 버퍼, 뭐 리드로그 버퍼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뭐 마운트되고 뭐 오픈도 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또 켜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껐다가 켜봤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가장 먼저 기동되는 게 이제 인스턴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종료되는 게 이제 인스턴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저희가 이제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뭐 조회해 보든 아니면 그 데이터를 변경을 하든 뭐 그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작업들이 뭐 어떠한 원리로 이렇게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데이터를 접근하는 과정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게 되는 거겠죠. 저희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트북으로 이렇게 저기 도커 위에 있는 그런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접속을 한 건데, 이제 이렇게 노트북을 만지고 있는 제가 이제 사용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리퀘스트, 그러니까 이제 저가 요청을 하는 거죠. 뭐 어떤 데이터를 검색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고, 그럼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제 커넥션,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이거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그러니까 서버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 서버 프로세스와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서버 프로세스가 그 연결을 받으면 제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검색해 달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 프로세스에 어떤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가 이제 그럼 이 명령어를 이렇게 딱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디 테이블 어디를 가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이제 딱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가 실제로 들어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그 데이터 파일지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권한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 뭐 테이블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권한이 필요한데 이제 그 권한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이렇게 그런 단계별로 이제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은 이제 제가 되는 거겠죠.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유저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이제 데이터에 이제 접근하기 위한 어떤 요청을 보냅니다. 먼저 이렇게 연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보내는 거겠죠. 그리고 그 요청을 지금 뭐 리스너가 받게 됩니다.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요청을 이제 약간 이렇게 듣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청을 이렇게 듣고 있는 프로세스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SQL 플러스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SQL 플러스 아니면은 뭐 SQL 디벨로퍼와 같은 어떤 그런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하죠. 그걸 이제 통해서 요청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아마 이제 오라클이 깔릴 때 자동적으로 깔리는 그런 이제 무료 도구입니다. 아니면은 뭐 토드나 이렇게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토드나 아니면 디비버 같은 그런 DBMS 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디비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무료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토드 같은 경우에는 유료라고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해서 그렇게 이제 뭐 어느 데이터를 이제 검색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개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조작하기 위해서 뭐 프로토콜, 뭐 호스트, 뭐 리스너, 포트, SID 정보 이렇게 그런 어쨌든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와 함께 이렇게 데이터 저기 서버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SID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뭐 이 SID 정보가 없으면 저희가 뭐 데이터를 뭐 조회해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저기 프로토콜이나 아니면은 뭐 리스너, 포트, 뭐 호스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런 주소 같은 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항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필요한 정보들과 함께 요청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듣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요청을 받고 이제 그렇게 이게 받으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적 인스턴스와의 어떤 연결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너가 그 요청을 들었잖아요. 그 요청 들은 거를 이제 저기 서버 프로세스에다가 이제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대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서버 프로세스의 어떤 일종이다. 서버 프로세스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저기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어떤 로컬 영역에서 작동되거나 아니면 뭐 원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라클 저기 리얼 어플리케이션 클러스터 같은 그 옵션을 사용했을 때 저렇게 이제 운영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저런 뭐 리얼 저기 이제 후에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실 거지만 이제 리얼 어플리케이션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여러 오라클 DBMS로부터 이제 하나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서버가 여러 개 있고 거기서 이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고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속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리스너가 뭐 이제 원격으로 운영되거나 아니면 로컬 영역에서 작동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리스너가 받아서 이렇게 서버 프로세서와 이제 연결이 딱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다시 재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하면은 연결이 이제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더 이제 서버 프로세스 할 때 이제 다음 강의에서 서버 프로세스 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제 알게 되실 거지만 이제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전용 서버냐 아니면 뭐 공유 서버냐에 따라서 또 이제 연결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뭐 전용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이제 서버 프로세스가 이제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고요. 공유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뭐 미리 서버 프로세스들이 다 띄워져 있고 리스너도 다 이렇게 띄워져 있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요청을 하면은 이제 연결을 붙여주는 또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시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결이 이루어졌으면은 이제 핵심적인 그런 저희가 요청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서버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너로부터 이제 넘겨받은 그 연결을 이제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SQL문을 날렸잖아요. 그래서 SQL문을 이제 수행해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등의 어떤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작업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의 어떤 연결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서버 프로세스를 이제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용 서버의 경우에는 제가 요청을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청을 하면 이제 연결이 이루어지고 이제 서버 프로세스가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버 프로세스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어떤 SQL문을 파싱하고 수행하고 데이터를 또 검색해서 그 결과를 이제 저한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한테 반환하는 그 어떤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 프로세스는 이제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해요. 아까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두 가지 있어요. 서버 프로세스가 있었고,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백그라운드 이제 반대말이 펄그라운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펄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서버 프로세스가 이제 이렇게 요청한 작업을 받아서, 요청한 그 SQL문을 받아가지고, 뭐 SQL문은 뭐 어떻게 파싱하고, 뭐 이렇게 실행하고 뭐 이런 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하기 전에 이제 사용자가 그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이제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막 데이터를 이렇게 내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한이 부여된 유저면 이제 그 데이터를 딱 조회하고 검색해가지고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청한 거에 맞게 딱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접근 과정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21시의 어떤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멀티 테넌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테넌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12시부터 이제 추가된 기능이었는데 이제 21시부터는 그게 이제 기본으로 이제 탑재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 테넌트 기능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멀티 테넌트가 뭐냐? 이제 멀티 테넌트 하면 약간 제가 말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어떤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아래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멀티가 다수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테넌트가 저기 이제 새들어 사는 세입자라는 뜻인데 그러면 다수의 어떤 세입자 DB가 하나의 집 안에서 함께 산다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어떤 세입자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라클 멀티 테넌트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어떤 시스템 자원의 양을 줄여서 좀 더 비용을 절감하고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여러 개를 막 이게 관리하기가 이제 많아지면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데이터베이스, 그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이렇게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어떤 만들어 놓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 테넌트를 알기 위해서는 PDB가 뭐고 CDB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PDB 같은 경우에는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렇게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저 PDB 그거의 약자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DB는 이제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렇게 딱 담고 이 PDB들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릇의 역할을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그래서 플러거블 이제 DB는 이제 컨테이너 안에 하위 DB, 그러니까 새들어 사는 어떤 세입자 DB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그 하위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담고 있는 이제 컨테이너 DB, 집주인 D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뺐다 꽂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다른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데이터 PDB를 빼가지고 또 다른 이 CDB에다 이렇게 꽂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B는 다른 CDB로 이렇게 이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저런 CDB, PDB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일일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있으면 그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뭐 작업을 해주고 막 그런 게 필요한데 CD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CDB에서 이제 이렇게 중앙화된 그런 데이터베이스 옵션을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DB를 뭐 스탑하고 튜닝하고 뭐 스케줄 백업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그 CDB 안에 있는 PDB들한테 한꺼번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편한 그런 이제 기능인 거죠. 그래서 이제 멀티 테넌트 기능의 특징은 이제 DB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제가 예시를 이제 들어왔는데 3개의 싱글 DB를 운영했을 때가 있고 그리고 뭐 저기 아래 보시면은 1개의 CDB에서 3개의 PDB를 운영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의 싱글 DB를 운영했을 때, 그러니까 멀티 테넌트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각각의 그 DB들은 각각의 이제 DB 서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든지 메모리라든지 그런 거를 리소스들을 이제 각각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각 DB별로 그 자원을 이제 할당하기 때문에 자원 소모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CDB, 그러니까 멀티 테넌트 기능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DB, 그러니까 그 PDB는 그 CDB 안에서 그 자원을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서는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데 아래에는 한꺼번에 그 자원을 합쳐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DB에서는 이제 하나의 자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원을 절약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특징으로는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저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멀티 테넌트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 개의 싱글 DB를 운영을 했을 때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저기 관리자가 각각의 DB에 대해서 막 모니터링, 패치, 뭐 튜닝, 백업 등의 작업을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래야 되는데, 이제 멀티 테넌트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앙화된 DB 운영을 통해서 다수의 DB를, 그러니까 지금 PDB가 3개가 있잖아요. 그 PDB가 3개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CDB에서 이제 딱 작업을 해주면은 그 PDB에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DB를 하나의 DB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서 이제 뭐 패치, 백업, 구성, 뭐 업그레이드 등등을 뭐 수행해서 뭐 다수의 PDB 관리가 쉬워지고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뭐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제가 지금 들어간 데이터베이스에서 PDB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터미널 창이 보이실 텐데 표 PDB를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PDB가 이제 여러 개겠죠? S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저기 뭐 PDB 달러 시드 하나 나오고, 그리고 오라클 PDB1 이렇게 나오는데, PDB 달러 시드는 그러니까 시드 PDB, 그러니까 그 PDB를 만드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어떤 템플릿 D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DB를 하나 만들어줘 하면은 그 틀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딱딱딱딱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제 그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PDB를 만드는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ORCL PDB1 이제 그렇게 PDB가 하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뭐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선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CDB를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DB는 select 이름, 그리고 CDB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이렇게 치면 CDB 지금 보시면은 ORCL 뭐 CDB 이렇게 나오고 뭐 yes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CDB 위에서 이렇게 PDB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한번 자세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어떤 CDB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A 컨 아이디는 이제 컨테이너 아이디의 어떤 뭐 줄임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1달러 컨테이너라는 그런 두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는 거죠. 컨테이너 아이디를 이렇게 내림차순을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CDB 루트 하나 있고, CDB 달러 루트 하나 있고, PDB 달러 시드 하나 있고, ORCL PDB1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DB 달러 루트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저희 루트가 이제 최상위 어떤 뿌리 뭐 이런 뜻이잖아요. 뿌리 컨테이너.
그러니까 최상위 컨테이너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PDB 시드는 아까 PDB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어떤 템플릿 PDB, 틀 PDB, 비어있고 그냥 찍어내는, PDB를 찍어내는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붕어빵 틀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RCL PDB1 저거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PDB 하나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뭐 PDB를 하나를 뭐 추가하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밑에 이렇게 쭉 계속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아이디도 같이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이렇게 뭐 1, 2,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하나의 어떤 CDB가 어떻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PDB와 CDB 21시에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봤고요.